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힐링 리뷰 채널 기즈모입니다. 제 인트로를 보고 남성만을 위한다고 이 여성분들이 섭섭하다는 답글을 가끔 달아주시고 있는데요. 너무 섭섭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리뷰를 보면 힐링을 받는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 또 제3의 성을 가진 분들이 섭섭해 할 테고, 인류를 위한다고 하면 좀 너무 바보 같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늘도 역시 최신 제품 리뷰 시간입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 리뷰입니다. 아주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기즈모 채널 치고는 선방했죠. 근데 모델명이 버즈 프로 2야, 버즈2 프로야. 이게 버즈2 프로가 맞죠? 이름이 너무 헷갈려. 자, 지난번에 에어팟 프로 2도 잠깐 빌려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왕 좀 구입하는 김에 준지라는 국내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한 준지 에디션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제가 구할 정도면 정말 쉽게 구하는 거죠. 이게 얼마큼 한정판인지 수량도 안 나왔고 아직도 완판이 안 된 걸 보면 이게 한정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정판이 아니라 판매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쓸만한 케이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이걸 골랐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32만 9천 원입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 가격이 27만 9천 원인데 원래 그냥 일반 버전이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케이스 포함하면 큰 차이가 아니죠. 지금도 이 준지 에디션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겸사겸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박스가 무척 크죠? 준지 에디션이라서 그래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총 3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그리고 가죽 커버, 그리고 가죽 파우치. 내용물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박스가 크죠. 삼성 버즈2 프로는 기존과 달리 이 겉 재질이 무광 재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광 재질을 좋아해서 만족스러운데 먼지가 좀 잘 묻고 먼지가 묻으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케이스가 있으면 더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케이스, 준지 에디션에 들어있는 가죽 이 케이스를 한번 껴볼게요. 자, 멋지네요. 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무게도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액세서리가 있죠. 가죽 파우치인데 여행 갈 때 넣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가방에 달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으로 돌아와 볼게요. 케이스가 이제 워낙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주요 이어폰,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작은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소니나 이렇게 애플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가 있는데 훨씬 작아요. 두께는 살짝 두꺼울 수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고 휴대성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삼성 디자이너 앞에다가 이렇게 에어팟 프로 케이스 가져다 놓고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호통치는 간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게는 이어버드 포함해서 약 54g이 살짝 넘어요. 안쪽을 열어보면 사운드 바이 AKG라고 쓰여 있고요. 참고로 색상은 보라색, 하얀색, 그라파이트 색상의 3가지인데 이 준지 에디션은 그라파이트 1가지 색상만 있습니다. 자, 충전은 USB Type-C 단자 사용했고요.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이어버드만 8시간, 케이스 충전통에서 2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캔을 사용 시에는 5시간으로 줄어드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케이스를 통한 추가 충전 시간은 최근 추세에 비해서는 살짝 평균에 비해 떨어집니다. 자, 이어버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버드 크기가 살짝 더 작아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한 15% 정도 작아졌다고 하는데 크기가 작아진 만큼 부담감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IPX 7등급의 완전 방수 등급이겠죠. 이거는 물에 30분간 담가도 괜찮다는 뜻인데 이걸 그렇다고 수영하면서 낄 건 아니고 그냥 물에 들어갔을 때 30분 사람은 살아남으려나? 자,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재질은 케이스와 비슷한 무광의 매트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구멍이 새로 생겨서 이압을 줄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전작의 웨이도염 이슈를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자,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귀 속에 쏙 들어가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다만 이렇게 쏙 들어가면 저처럼 얼굴이 좀 큰 사람들은 통화음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얼굴이 크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비누나 화장품도 많이 들어가고 이어폰 통화음도 안 좋아지고 국가에서 좀 세금이라도 면제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착용상 이런 느낌이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조작은 이렇게 터치, 뭐 오래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착용한 느낌은 답답함이 확 줄었어요. 이번 버전에서 공기구멍이 추가되면서 귀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게도 가볍고 이물감도 덜하고 착용감 아주 좋아졌어요. 특히 웨이도염 의식해서 이 공기구멍을 뚫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도염 이슈가 이번에는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자, 음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버즈2 프로는 이 듀얼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음용 10mm 드라이버랑 5.3mm의 트위터가 조합되어 있어요. 듀얼 드라이버를 사용한 만큼 저역의 울림이나 고역의 해상력이 아주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깊은 저역이나 깔끔한 해상력만 보면 감칠맛이 있어서 에어팟 프로 2에 비해서는 좀 에어팟 프로는 양념이 덜한 소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죠. 다만 저역이 살짝 부드럽게 튜닝이 돼서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좀 어둡게 느껴지거나 저역 쪽이 좀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오래 들어도 피로감이 적고 볼륨을 줄여도 해상력이 뭐 좋아서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덱이 이번에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AAC, SBC까지는 같은데 SSC 하이파이 코덱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원래 SSC는 삼성의 전용 코덱인데 이 하이파이가 붙으면서 24비트 재생이 가능해졌어요. 예전 SSC 코덱은 24비트로 인코딩을 해도 이어폰에서는 16비트로 디코딩을 해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24비트 디코딩이 됩니다. 따라서 소니의 LDEC 표준과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무손실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SSC 코덱을 적용해서 들으면 해상력이 한층 더 향상이 돼요. 전속률 스펙을 보면 2304kbps로 LDEC의 990kbps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앞서요. 거의 뭐 2배 반 이상 앞서죠. 다만 좀 이상한 게 24비트 48kHz 음원만 재생이 가능해서 소니의 24비트 96kHz 스펙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전속률은 높은데 고음질 재생 스펙은 떨어진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참고로 EQ도 지원을 합니다. 저음 강조,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 강조 등 6가지 기본 EQ를 제공을 해요. 다만 사용자 설정 EQ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도 향상이 됐는데요. 요즘 이어폰들은 사실 노이즈 캔슬링 실력이 상향 편준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역시 연속적인 소음 제거 능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이 저음 쪽 이렇게 뭐 쿵쿵대거나 낮은 쪽 감쇄 능력은 제가 테스트했던 이어폰 중에 뭐 최상위 수준이에요. 다만 이제 TV 소음이나 말소리 등의 중고역이나 불연속적인 소음은 어느 정도 통과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떤 이어폰도 다 비슷하니까. 현재 나온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우수한 노캔 실력을 보여주는 소니 WF-1000X 마크4랑 비교를 해봤는데 뭐 연속적 소음 제거 능력이나 저역 쪽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불연속적인 소음에 있어서는 이 소니의 이 폼팁이 워낙 위력을 발휘해서 소니는 정말 폼팁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가 돼 있죠. 그래서 뭐 그쪽은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급 이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에어팟 프로 2와 비교해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통화음은 중상 수준입니다. 이제 끊기거나 안 들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약간 기계음처럼 상대방 목소리가 저한테 들릴 때 기계음처럼 좀 부자연스럽게 들려요. 좀 울리는 소리 같은 게 있죠. 물론 통화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는 이제 좀 소음도 좀 전달되는 편이에요.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이게 노캔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다 보면 내 목소리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뭐 지하철에서 혼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통화할 일이 없어지겠죠. 자, 기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소니의 이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하고 비슷한 이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잠깐 음악 소리를 줄이고 외부 소리로 듣기로 전환해 주는 거죠. 다만 이게 소니는 음악을 그냥 멈추고 이렇게 외부 소리 듣기로 전환하는데 버즈2 프로는 소리만 줄이고 외부 소리 듣기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애플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360도 오디오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채널이 아니라 다 채널이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랑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입체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다만 이 기술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플랫폼, 즉 삼성 휴대폰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것도 좀 최신 10 이상 이후 그런 제품들에서 주로 작동이 되고요. 그 밖에 이어버드 찾기,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 한쪽만 사용하기 등 이 애플 에어팟 프로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모두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삼성의 오리지널 기능이 하나 있는데 목 스트레칭 알림 기능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한 10분간 숙이고 있으면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좀 건강에 좋겠죠. 삼성은 정말 우리 건강을 아껴주는 고마운 기업입니다. 지금 삼성 주식이 떨어져서 정신건강 나빠지는 것만 좀 해결해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2 프로는 에어팟 프로 2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노캔 기능, 음질, 다양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특히 노캔 기능과 한층 더 편안해진 착용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전체적 완성도로 보면 에어팟 프로 2와 이거는 1이에요. 근데 제가 워낙 똑같으니까 2라고 칩시다. 에어팟 프로 2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음질은 한층 더 감칠맛이 나고요. 대신 통화음은 살짝 떨어지고 배터리도 살짝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애플 사용자에 비해서는 돈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겠죠. 단점 있어요. 이 버즈2 프로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사용을 하는데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 iOS를 지원하지 않죠. 근데 사실 이 유치한 싸움은 애플이 먼저 시작하고 진행 중이죠. 애플 에어팟 프로 역시 안드로이드 앱이 없어요. 유치하네요. 자, 그리고 통화음이 살짝 울린다는 점 등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자, 리뷰는 마쳤고요. 앞으로 보스 QC 이어버드 2도 리뷰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 나올 무선 이어폰 리뷰들 최대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